저는 출퇴근할 때 핸드폰에 유튜브 영상을 자동 재생해놓고 영상은 안 보고 이어폰으로 소리만 들어요. 그게 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대부분 제 관심사가 반영된 영상들이 연결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텔레비전에서 과실 비율을 알려주는 방송을 하시는 유명인의 목소리가 들려요. 한문철 변호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편을 듣게 됐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라고 알고 있을 텐데 말도 안 되는 소리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영상 제목을 기억해놨다가 반박하는 내용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 영상이 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말 의료 쪽의 사정에 대해서 뭘 아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아예 채널을 구독하고 하나하나 다 살펴봤더니 그럴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마 지금 교통사고 난 분들은 이것저것 정보를 찾아보면서 한문철 변호사님 영상도 한두 개쯤 보셨겠죠. 그런데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접촉사고 나신 거 맞죠? 큰 사고였으면 본인이 지금 공부할 게 아니라 실력 좋은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사를 찾아서 의뢰를 해야죠. 이걸 보고 있다는 얘기는 본인이 접촉사고니까 본인이 합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문철 변호사님 영상 내용에는 합의에 대해 틀린 말이 엄청 많고 특히 치료에 대한 언급은 거의 다 틀려요.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아니 겨우 지방 한의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교통사고 변호사를 지적질해? 그분은 정말 앞서가셨더라고요. 저는 유튜브라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진 지가 이제가 한 달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으로부터 6, 7년 전에 수많은 영상을 만들어서 이미 공개를 다 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 제가 보게 된 영상들은 전부 다 2012년도 영상이었어요. 혹시 의료인이나 보험 관계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이미 어떤 상황인지 파악되셨겠죠?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자동차 보험에서 2013년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피해자와 가해자, 보험사, 의료기관 이런 관계 중에 심사평가원이라는 단체가 끼어든 거예요. 보험사들로부터 촉탁을 받았다고 하는 건데 그 이후로 교통사고 관련 주체들의 관계가 대폭 바뀌었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제작된 한문철 변호사님의 영상은 그 내용이 그 당시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대부분 틀려요. 이건 자기 주변 친구들의 사고 경험담이 2012년 이전 사고였을 때 아무런 참고사항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 사고 났을 때 동네 병원에서 3개월 입원이 기본이었어 라고 말하는 지인들에게 다시 물어보세요. 분명 그 사고는 2012년도 이전의 사고였을 거예요. 이제 보험사는 치료에 개입도 할 수 없고 병원은 나이롱 환자에게 장기 입원을 허가할 수도 없고 보험사가 병원에 싸움을 걸 수도 없고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심사평가원이라고 부르는 중립적이면서 강력한 존재가 들어오면서 불법도 횡포도 사기도 다 줄었어요. 따라서 한문철 변호사님의 영상을 보고 참고하실 때에는 먼저 공개한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2013년도 이전에 있었던 영상들은 오히려 보면 볼수록 이해도만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분 영상 볼 때 주의할 점이 하나 또 있어요. 경미한 접촉사고 피해자는 그분 영상에서 그다지 건질만한 게 없어요. 물론 치료에 대해서요. 과실 비율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예를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과실 비율이나 이런 거는 관심이 없으니까 과실 비율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다 스킵해버리고 치료에 대한 거 위주로 보거든요. 근데 보면은 변호사 수임료로 나왔던 금액 예시가 3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이런 식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병명들은 사망사건, 식물인간, 하지절단 이래요. 합의금도 6억, 10억 이런 식이고 접촉사고 피해자가 볼만한 독학 레벨이 아닌 거예요. 영상 보다 보면 변호사님이 직접 언급을 하셨던 적도 있는 것 같은데 보험사와 합의를 할 때의 관례가 있는 거고 소송에서 판결을 받을 때 계산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차이점 구분하기 힘들죠, 일반인들은. 그래서 교통사고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주행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교통사고 첫 경험자분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은 항상 정보를 얻을 때마다 주의하셔야 돼요.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